하고 소단원 학습 활동하고 그 다음에 단원 정리할게요. 이 소설의 줄거리를 모둠별로 이어서 써봅시다. 줄거리 이어쓰기 활동지. 나는 어느 날 하굣길 군청 관사 정원을 지나다 명언을 처음 보게 됩니다. 서술자. 명언이와 나는 둘 다 중심 인물이죠. 두 번째 이야기. 예쁘장하게 생긴 소녀가 눈뜬 장님인 것을 알고 놀라 도망치지만 관심과 호기심이 커진다. 관사에 다시 찾아가고 명은이와 처음 이야기를 나눈다. 퇴원한 명은에게 전황 소식을 신나게 전하지만 요것 때문에 명은이와 갈등이 생기죠. 갈등의 원인. 명은은 충격을 받고 화를 낸다. 이틀 뒤 3일종과 딸고마니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 사람은 화해를 한다. 딸고마니 아저씨 고마워요. 교회에 가는 길에 나는 명은이에게 종을 울려 억울함을 해소한 백마의 이야기를 해주고 이 백마가 명은이가 대응이 되죠. 종탑 아래에서 딸고마니가 아저씨가 치는 종소리를 듣는다. 직접 종을 치고 싶어 하는 명은이는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교회로 간 두 사람은 딸고마니 아저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종을 울리는데 성공을 한다. 종소리는 명은의 울음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 멀리 퍼져나간다. 며칠 있다가 기적처럼 명은이 눈 떴으면 좋겠다. 나와 명은이는 어떤 인물입니까? 건호 10살가량, 키 조금 크고 못생긴 편, 순박하고 솔직하고요. 눈치가 좀 없어. 상황 파악 느리고, 하지만 공감 능력은 뛰어나. 명은이 비슷한 나이, 희고 고운 얼굴, 깨끗한 단발머리,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 예민하고 낯을 많이 가리고요. 전쟁 이야기를 싫어하죠. 참혹한 전쟁의 경험 때문에 엄마가 죽었잖아요. 정신적 외상을 입고 있다. 나와 명은이의 만남을 중심으로 사건 전개를 파악해보고 도표의 두 인물의 친밀도를 이야기해봅시다. 처음엔 낮았다가 명은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밀도가 높아지고 전황 소식을 들려줄 때 싸우게 되고요. 다시 만나면서 어떻게 친해지고 종소리를 들으면서 더 친해졌고 같이 종을 치면서 그 이상 친해질 수는 없겠지. 그래서 친밀도 변화를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친밀도가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구나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이 소설의 배경을 살펴보고요. 배경은요. 한국전쟁 당시 전라북도 익산 시내 시골이었어요. 무엇을 어떤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나? 국군, 평양입성, 중공군, 일사후퇴 이런 말을 통해서 익산군수관사, 익산군청, 신광교회 이런 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익산은 전쟁의 후방지역. 이곳에서 사는 나는 사실 전쟁의 심각성을 잘 몰라. 전황 소식을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여깁니다. 전쟁과 관련된 폭력적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고 있죠. 명은이는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었고요. 충격으로 눈이 멀었든 직접적으로 전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난 온 거지 뭐. 다음 장면을 살펴서 이 소설에 나타난 서술자의 특징 누구예요? 나지 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의 서술자는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중심인물 나.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이러한 서술자인 나는 득이양양해서 넋이야 신이야 하며 마구잡이 떨어뜨렸다.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할 수 있지. 하지만 명은이에 대해서는 몰라. 다른 인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못한다. 명은이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 채 소원을 빌라고 채근할 뿐이다. 즉, 다른 인물의 심리나 관찰, 추측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술한다. 다른 사람의 심리는 정확히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1, 2, 3, 4를 바탕으로 이 글의 소설의 주제를 살펴봅시다. 전쟁은 싫어요지. 전쟁으로 인해 상처 입은 명은이의 처지에 공감하며 도와주는 나를 통해 전쟁의 상처가 사람들 사이의 공감, 연민, 사랑을 통해 치유될 수 있음을 전달해주고 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하죠. 다음 페이지. 글의 종류는 소설이었고요. 소설은 무슨 갈래에 해당된다? 문학에서 서사 갈래에 해당됩니다. 문학, 서사 갈래의 특징, 현실을 반영합니다.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로 꾸며낸 것입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 개연성. 꾸며낸 이야기, 허구성. 고유한 개성을 지닌 인물이 배경 속에서 사건의 주체로 행동을 합니다. 인물이 있구나, 배경이 필요하구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합니다.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이었다는 거 다시 기억. 인물, 사건, 배경, 서술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이 정도는 있어줘야 서사갈래가 된다. 이 작품의 구성 요소들이 전체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 소설에서의 백마 이야기는 어떤 기능을 할까? 건호가 돌려주는 백마 이야기에 명훈이가 관심을 둔 이유는 백마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자신도 종을 치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된 게 아닐까? 결말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백마 이야기는 건호와 명훈이가 종을 함께 치는 결말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마지막 요 멘트 외워두도록 할게요. 함께 종을 치는 소설의 결말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준다. 다음 페이지. 명은이가 눈이 먼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전쟁 중에 부모가 함께 죽는 것을 목격해서 충격받았지. 전쟁의 폭력성과 전쟁이 인간에게 남기는 고통을 명은이가 보여주죠. 함께 종을 울리는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쟁으로 인한 상처, 절망, 불행 등 극복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과 인간의 공감과 사랑으로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한 까닭은 전쟁의 폭력성이 천진난만한 아이에게 미치는 모습을 통해 전 주제, 전쟁의 고통과 상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작가가 설정해 놓은 겁니다. 어른이 된 명훈이 입장에서 나에게 편지를 써봅시다. 한번 차분히 읽어주시면 되고요. 소단원을 마치면서 전쟁에서 인물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해 봅시다.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사를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나와 있는 종탑 아래에서 소단원 정리, 이미 다 앞에서 본 이야기지만 그래도 꼼꼼히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할게요. 중요한 부분에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글의 종류는 문학갈래상 서사갈래, 서술자를 통해 인물, 사건, 배경으로 허구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문학의 갈래, 소설이 대표적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은 특히 소설의 구성의 3요소다. 허구의 세계, 허구성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있음직한 이야기에 대해서 해야 되죠? 개연성. 서사갈래의 특성, 현실을 반영하여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 개연성. 고유한 개성을 지닌 인물들이 배경에서 사건의 주체로 행동합니다.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설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인물, 배경, 갈등, 서술자 얘네들이 꼭 필요하다. 서술갈래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요. 주제, 구성, 문체. 주제, 구성, 문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 요렇게가 소설 구성의 3요소다. 구성의 3요소 밑에 또 나오고 있죠? 인물, 사건, 배경. 외워두자고. 종탑 아래에서는요.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고 중요한 체크포인트 액자소설이다. 사실적이고요. 상징적이고 익산, 향토적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 한국전쟁의 시골 전북 익산 시내.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사랑과 연민을 통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전쟁의 폭력으로 인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보여줍니다. 해결책 뭔데요?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이해, 그들에 대한 사랑, 이런 거죠. 순박한 시골 소년과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주인공을 등장시켜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냅니다. 구체적인 지명과 사투리를 사용해서 사실성을 높여줍니다. 백마의 이야기를 제시해서 작중인물의 상황과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and 더하기 어떻게 결말에서 나와 명은이가 같이 종을 치는 모습 결말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글의 구성, 발간전개, 위기절정, 결말은요. 줄거리 부분이니까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나와 있는 인물의 상징적인 의미 명은이는 주도자고 나는 조력자입니다. 명은이 종을 울려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늘에 알리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죠. 하지만 혼자서는 갈 수도 종칠 수도 없지만 나는 딸고만이 아버지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혼자 감당하고 명은이 보호하고 명은이 소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딸고만이 아버지는 그러면 방해만 하냐? 아니죠. 결국에는 같이 셋이 달려서 종치게 됐잖아요. 아이들을 막을 수가 있죠. 하지만 결국 줄에 매달려 같이 종을 치게 되는 조력자 역할도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주게 되었다. 다음 페이지. 이 글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작품의 배경 및 주제, 한국전쟁 당시 전북 익산지방에 살고 있는 순박한 소년 나와 끔찍한 전쟁의 상처를 겪고 있는 명은의 만남을 통해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아픔과 사랑과 연민으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는 액자식 구성. 시간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뭐라고? 역순행적 구성. 이 말을 또 써주셔도 됩니다. 제목 종탑 아래에서 명은은 종탑 아래에서 종을 울림으로써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호소합니다. 종탑은 종소리를 울려 하늘에 전달하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의 공간으로 종탑 아래에서 라는 제목은 상처와 아픔이 사랑과 연민으로 치유된다는 소설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탑 아래에서의 구성 요소와 효과, 지역방언, 사투리를 사용해서 실감나게 재현하여 현장감을 높입니다. 현장감을 높입니다. 사실성을 높여줍니다. 순박한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해서 전쟁의 폭력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요. 부모의 죽음으로 앞을 못 보게 된 명은이를 통해 전쟁의 참혹성과 폭력성을 고발합니다. 백마 이야기를 삽입해서 내용의 긴밀성을 높이고 결말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등장인물들이 함께 종을 울리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나타나 있는 백마 이야기의 내용과 효과. 이 이야기에서 백마가 종을 울려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일상적인 교회의 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백마를 명은이에게 대응시키고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칙넝쿨을 나와 대응시킴으로써 내용을 긴밀성을 높여줍니다. 둘이 연결. 종소리의 의미, 부모의 죽음을 목격한 명은이의 울음소리고 명은이의 간절하고 순수한 소원을 의미하고 구원의 희망을 상징하고요.
전쟁의 비극을 세상에 전하며 평화를 바라보는 소리로 들려줍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조금만 더 수고하시면 돼요. 너무 양이 많아서 본문 옆에 꼽사리 문제 제가 풀어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61에서 66까지 문제 풀어 오시고 네, 요번 주에 오실 때까지 숙제예요. 61에서 66쪽까지 자습서 문제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누구? 평가 문제집에 4의 2단원 종탑 아래에서 얘네까지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체크해 와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차분히 설명드리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큰일 했어요.